당신은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이 애써왔나요? 더 계획하고, 더 밀어붙이고,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달려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결과는 멀어지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양자 주파수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점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이것이 단지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보다 정교하고 강력한 길이라는 것을 과학과 영성의 여러 관점에서 함께 밝힙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에너지의 일관성, 바로 코히런스입니다. 불안과 바람이 뒤섞이면 신호는 흐트러지고 현실은 지연됩니다. 반대로 호흡과 심장 박동과 뇌파가 정렬되면 당신은 한결같은 전자기 신호를 내보내고 양자장은 그 안정된 패턴에 더 빠르고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입자들이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퍼져나가지만 관찰이 개입되는 순간 특정한 길로 수축합니다. 관찰이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는 주의와 의식 상태가 현실의 가능성에 어떤 문을 여는지 시사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정렬될수록 당신의 관찰은 더 분명해지고 파동의 가능성은 한 점으로 응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눈으로 보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호흡과 심장과 뇌가 맞물린 상태에서 보내는 전 존재의 주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순간 동시에 두려움을 증폭한다는 점입니다. 나와야 하는 결과를 쥐어짜려는 조급함과 부족함의 기억이 합쳐지면 신호는 서로 상쇄되고 힘은 빠집니다. 이것이 애쓰는 노력의 패러독스입니다. 더 밀어붙일수록 코히런스는 깨지고 양자장에 전달되는 신호는 약해집니다. 반면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고르고 감사의 초점을 옮기는 순간 신호는 하나로 모입니다. 전자기장의 진폭은 안정되고 당신의 현실은 자연스럽게 재배열됩니다. 힘으로 조종하려는 의지를 내려놓을수록 실제 영향력은 커집니다. 이것이 양자 주파수 시프트의 시작점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코히런스입니다. 코히런스란 몸의 여러 리듬이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호흡이 일정하고 심장 박동이 부드러운 파동을 그리며 뇌파가 안정된 알파와 세타 영역으로 내려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심장은 강력하고 질서 있는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은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는 다시 몸 전체의 질서를 확장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이런 상태에서 전전두엽이 더 선명하게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과잉 경보가 가라앉으며 주의 집중과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흡을 느리게 하고 감사 같은 안정된 정서를 집중하면 심박변이도의 파형이 매끈한 사인파에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코히런스 신호입니다. 양자물리의 공명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같은 주파수의 시스템을 더 쉽게 울립니다. 당신의 생각과 정서와 몸이 같은 감정 파장에 맞춰질 때 외부 현실의 사건도 그 질서에 더 빨리 동조합니다. 뇌의 망상 활성계는 당신이 정렬된 의도로 보는 패턴을 더 자주 포착하게 만들고 행동은 미세하지만 일관된 방향으로 바뀝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이런 정렬이 세포 수준의 발현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스위치와 같아서 환경과 인지된 경험에 의해 켜지고 꺼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경로를 켜고 회복과 성장 유전자를 억제하지만
안정된 긍정 정서와 코히런스는 그 반대의 패턴을 강화합니다. 이 변화는 세포막의 신호 전달과 전사 조절에 반영되어 몸이 현실을 읽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그러나 관성은 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95%는 잠재의식적 패턴이 자동으로 이끕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정서적 기억과 반복된 생각은 몸과 신경계의 하나의 기본 주파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풍요를 원해도 몸은 부족의 기억을 더 익숙해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할수록 몸은 위험을 감지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뇌는 좁게 초점을 맞추고 가능성의 파동을 볼 시야는 줄어듭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좌절합니다. 의도는 분명한데 왜 현실은 따라오지 않는가? 답은 정체성의 층위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원한다라는 생각 뒤에 나는 부족하다라는 묵직한 정체감이 숨어 있으면 신호는 상충합니다. 잠재의식은 말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반응합니다. 감정은 몸의 화학이고 습관적 감정은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말처럼 같은 감정을 계속 느끼면 그 회로가 더 굵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새로운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새로운 감정을 실제로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코히런스 훈련은 바로 그 지름길입니다. 감사와 평온과 충만을 실제 감각으로 느끼는 시간을 늘리면 몸은 그 상태를 안전하다고 재학습하고 잠재의식은 새로운 베이스라인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정체성도 바뀝니다. 원하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해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첫째, 속도를 늦춥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배를 부드럽게 열어둡니다. 코로 서서히 숨을 들이마시며 5을 셉니다. 배와 갈비뼈가 옆으로 넓어지는 느낌을 따라갑니다. 정점에서 잠시 멈추고 입이 아닌 코로 5을 세며 내쉽니다. 내쉬는 숨이 들숨보다 부드럽고 약간 길게 흘러가도록 합니다. 이 호흡을 5번에서 10번 반복합니다. 둘째, 가슴 한가운데로 주의를 옮깁니다. 손끝이 닿는 듯한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셋째, 감사의 이유 하나를 떠올립니다.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 몸이 움직여주는 것, 그 장면을 더 선명하게 느끼며 그 감정의 온기를 가슴에서 온몸으로 퍼뜨립니다. 그저 30초만이라도 그 온기를 유지합니다. 넷째, 긴박감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해야 할 일은 잠시 내려놓고 현실이 스스로 재정렬되도록 공간을 허락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은 심박 변이도를 개선하고 미주신경의 톤을 올립니다. 미주신경이 좋아지면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염증 반응이 누그러지며 전전두엽이 다시 조절권을 회복합니다. 뇌파는 베타의 과잉에서 알파의 안정으로 이동하고 상상과 기억의 구분이 느슨해지며 잠재의식은 새로운 이미지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심장의 전자기장은 더 강하고 질서 있게 진동하고 뇌와 동기화되어 전신의 생리적 잡음을 줄입니다. 바로 이 조합이 양자장에 대한 신호의 선명도를 높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불안과 욕망을 동시에 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양자 수준에서 모든 것은 에너지와 정보의 장으로 표현됩니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진동하는 정보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전기적 활동이고 감정은 화학과 전자기장의 변화입니다. 이 둘이 일치할 때 신호는 증폭됩니다. 피아노 두 대가 같은 음을 맞추었을 때 한 대를 칠 뿐인데 다른 한 대의 같은 현이 함께 울리는 현상을 공명이라 부릅니다. 당신의 내면이 안정된 한 음으로 유지될 때 외부의 사건과 사람과 기회 중 그 음에 맞는 것들이 더 쉽게 울려 반응합니다. 관찰 효과는 여기서 다시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로 관찰하느냐가 관측되는 결과를 바꿉니다. 조급과 부족의 주파수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반대로 감사와 충만의 주파수로 관찰하면 그 주파수에 맞는 경로가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뇌의 망상활성계는 수천만 비트의 정보를 거르며 당신의 현재 의도와 정서에 관련된 신호만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내면의 정렬이 곧 외부 현실을 고르는 필터가 됩니다. 영성의 오래된 가르침은 이 과학적 이해와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고요함 속에서 신성을 알라고 전하고 베단타는 나와 근원은 둘이 아니라고 가르치며 도가는 애씀이 없는 작용을 권합니다. 한국의 선 전통도 텅 빈 마음이 곧 밝은 알미라고 말해왔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상기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정렬될 때 현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구체적인 삶의 장면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들끓는 날일수록 당신의 몸은 생존 모드로 경직됩니다. 이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상대는 당신의 불안을 읽고 물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히런스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고 눈빛은 부드러우며 당신의 뇌는 더 넓은 창의적 연결을 찾습니다. 당신은 상대의 필요를 더 정확히 듣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떠올립니다. 사랑과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결핍에서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면 에너지는 닫히고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충만해서 만날 때 사랑은 자연히 흐릅니다. 건강에서도 동일합니다. 몸을 적으로 대하고 증상을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여길수록 스트레스 경로가 켜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존중의 주파수로 몸과 협력하면 회복 경로가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인초헤런스 불일치를 어떻게 넘어설까요? 첫째 감정에 미세한 흔들림을 포착하세요. 긴박과 불안의 미세한 떠오름을 즉시 알아채는 연습을 합니다. 알아채는 순간 작은 리셋을 실행합니다. 3번의 느린 호흡, 가슴의 감각을 다시 켜기, 감사 한 점을 다시 붙잡기. 둘째 트리거를 재코딩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특정 상황을 코히런스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다시 재생합니다. 당신이 평온하게 그 장면을 통과하는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려 놓습니다. 기억은 고정된 파일이 아니라 꺼내질 때마다 다시 저장됩니다. 이 과학을 활용해 트리거와 코히런스를 연결합니다. 셋째 행위를 주파수에 맞춥니다. 생각과 감정의 정렬 위에 구체적 행동을 얹습니다. 작지만 일관된 행동은 신호를 물질로 굳힙니다. 넷째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씨앗은 심은 다음 당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토양의 수분과 햇빛을 관리하고 씨앗이 스스로의 시계로 싹을 틔우도록 맡깁니다. 이제 일상에 통합해 봅시다. 아침에 눈을 뜬 후 바로 휴대폰을 보지 말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의 코히런스를 먼저 실행하세요. 호흡을 5-5의 리듬으로 맞추고 가슴의 감각을 켜고
오늘을 이미 잘 살아낸 자신에게 미리 감사합니다. 낮에는 리마인더를 설정합니다. 매 시간 벨이 울릴 때마다 최소 45초의 미니 리셋을 합니다. 이동 중에 신호등에서 멈춰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줄을 설 때를 작은 연습의 시간으로 씁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코히런스가 유지된 순간을 3가지 찾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유지되지 않았던 순간도 평가가 아닌 호기심으로 기록합니다. 내일의 학습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바로 실습해 봅시다.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5번의 느린 들숨과 날숨, 가슴의 따뜻함을 켜고 감사의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즉시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느껴졌다면 댓글에 오늘의 감사 한 가지를 적어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신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연습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함께 연습하는 공동장은 더 빠른 동조를 만듭니다. 코히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흔들림을 전제로 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습니다. 코히런스는 목표가 아니라 귀환의 습관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둘째 결과, 집착을 줄입니다. 시간 축에서 바라보는 대신 주파수 축에서 바라보세요. 오늘 당신의 신호가 얼마나 선명했는지가 내일의 사건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셋째, 증거를 모읍니다. 작은 우연의 일치, 예상치 못한 도움, 내부의 평온 상승 같은 미세한 증거를 일기처럼 기록하세요. 뇌는 기록된 증거로 믿음을 강화합니다. 믿음이 강화되면 신호는 더 정렬됩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나는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한 번의 들숨과 날숨이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만 붙잡습니다. 감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 날에는 중립을 선택합니다. 몸의 감각으로만 머뭅니다. 발바닥의 접촉, 공기의 온도, 심장의 두근거림. 평가 없이 관찰만 하세요. 관찰이 감정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상이 너무 바쁜가요?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바쁨의 틈에 들어가는 미세한 코히런스가 나머지 시간의 질을 바꿉니다. 주변 사람이 냉소적인가요? 조용히 당신의 신호에 집중하세요. 타인의 주파수를 바꾸려 하기보다 당신의 신호를 더 안정시키면 환경은 서서히 재배열됩니다. 과학적 뒷받침도 기억하세요. 마음 챙김과 호흡 기반 명상은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을 낮추고 회복과 면역 조절 경로를 높인다는 연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관된 호흡은 미주신경을 강화하고 심박 편의도를 개선합니다. 안정된 알파 상태는 기억 재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정서를 더 쉽게 결합시킵니다. 잠재의식이 일상의 95%를 자동 조정한다면 당신이 매일 20분만 코히런스를 실행해도 한 달 후에는 자동 프로그램 일부가 바뀝니다. 에피제네틱한 전환은 빠르게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행동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코히런스는 효율을 높이는 기초 공사입니다. 이 상태에서의 행동은 적지만 정밀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코히런스로 정렬하고 가장 작은 다음 행동을 선택하세요.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 한 문단 쓰기. 행동은 신호를 물질로 굳힙니다. 그러나 조급과 두려움이 올라오면 잠시 손을 떼고 신호를 먼저 바로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소음을 키우지만 주파수를 바꾸는 방식은 신호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호흡을 느리게 하고 가슴을 열고 감사에 머무르는 단순한 선택은 당신의 심장과 뇌를 정렬시키고 전작이 신호를 질서 있게 합니다. 양자장은 이 질서에 반응합니다. 관찰의 질이 바뀌면 관찰된 세계가 바뀝니다. 영성의 지혜도 같은 진실을 속삭입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의 본성을 기억하라고. 당신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근원과 연결된 존재라고. 완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귀환의 일관성만 필요합니다. 수십 번 흔들려도 수십 한 번째에 돌아오면 됩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호흡, 이 한 감정, 이 한 행동입니다. 바로 지금 함께 한 번 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의 따뜻함으로 내쉽니다. 오늘 하루에 7번만 이 리셋을 실행하세요. 일주일 뒤 달라진 당신의 에너지를 기록하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여정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서 함께 깊이 들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는 과학과 영성을 잇는 다리 위에서 당신의 진짜 힘을 실천 가능한 언어로 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선택과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 가능합니다.